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 대형 할인마트 가보면 스마트폰으로 오픈마켓이랑 가격 비교하면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해서 더 싼 걸 구매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적게 남기더라도 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격을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 채널이 상품의 유형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떤 형태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해야 상품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초기 창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통 채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유통 채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인 유통업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아마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통업태는 대형마트일 것입니다. 일명 할인점이라고 부르지요. 공식적으로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태를 저희가 대형마트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외국계 대형마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강했던 유통업태들이, 대형마트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참패를 겪고 거의 대부분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외국계 유통업태들도 대부분 철수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 기자분들, 전문가분들이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대형마트의 모습은 근데 이런 것입니다. 주로 생필품을 대량으로 싸게 판매하는 곳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신도시로 이주한 젊은, 소득이 높고 소비력도 강한 사람들이 주 타겟 고객이 되면서 패션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영역으로 그 사업 영역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업기업의 대표님들도 대형마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유통 채널이십니다. 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있고 또 그곳은 어차피 소비를 하러 온 곳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쟁 제품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같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대형마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시면서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통업태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학문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했을 때 층별로 부문 조직화되어 있는 유통업태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우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1층 화장품 코너, 여기서 노리고 있는 고객이 다르고 2층 전통적으로 마담 사이즈의 50,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의 옷이 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요. 상품과 타겟 고객이 다른 거고요. 3층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장들이 많습니다. 4층은 유니섹스 캐주얼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5층에는 보통 유아동과 신사 정장이 같은 층에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백화점 5층은 남의 거 사러 온 층입니다. 백화점 거의 모든 고객은 80에서 90% 이상이 여성분들인데요. 내 거 살 거 다 사고 내 거 아닌 남의 거 사는 층이 5층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서비스 품질과 제품의 다양성으로 고객들에게 소구하는 유통업태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백화점을 고려하셔야 되는 이유는 백화점에 진열되고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자체로 그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을 위해서 백화점이라는 유통업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형 전문점입니다.
이걸 대형마트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와 다른 점은 취급하는 상품이 전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이마트가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가구와 어떤 집에 있는 인테리어 제품들을 파는 홈데포 같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후에 홈데포에 매일 갔다고 그러죠. 거기서 건축자재들을 사서 집을 언제나 수리하고 인테리어하는 것으로 그 취미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제품들을 대량으로 모아놓고 싸게 파는 유통업체가 대형 전문점 업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유아동 시장이 커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그들의 소비력이 강해지면서 토이저러스라는 대형 전문점도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완구를 중심으로 파는 유통업체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쇼핑센터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쇼핑센터인데요. 우리가 쇼핑센터라고 그러면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코엑스몰과 같은 몰을 생각하시면 적합할 것입니다. 쇼핑, 관광, 오락, 식음료, 굉장히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몰의 형태를 쇼핑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이러한 쇼핑몰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신도시,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거대한 쇼핑몰들이 입점하고 있는 것이 요즘 대한민국의 유통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좀 몰락하고 있는 쪽이 재래시장인데요. 시장의 환경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로컬 기반의 아이템들은 활용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는 손님들이 아주 고정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파는 제품들과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아이템별로 재래시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요즘 가장 핫하다고 불리는 편의점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의 주거지에 가장 밀착하여 입지해 있는 소매업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새로운 신메뉴로 무장한 편의점 업태가 유통업태에서 가장 핫하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식음료 분야를 고민하고 계시는 창업자분들은 편의점이라는 유통업태의 성장세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비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원래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적은 새로운 유통업태였는데요. 분명히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껄끄러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업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빅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몇몇 성인용품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전자상거래도 중요한 유통 채널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인데요. 어떤 것의 장단점보다는 우리 아이템과의 적합성을 먼저 고려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유통 채널에 대한 전략 부분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전략이 되는 것인데요. 유통물류 분야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전략은 첫 번째, 우리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나머지 자재들을 직접 생산할 것이냐, 외부로부터 조달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최근의 추세는 전문화, 분업화를 추세로 하는 아웃소싱을 통한 외부 조달이 추세입니다. 즉 본사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서 작고 가볍게 운영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나머지 영역들을 외부 업체로부터 아웃소싱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공급자들과의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설정하실지 협력적 관계로 설정하실지 또는 본사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하실 것인지 각각의 로컬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구매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영역이 모두 글로벌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서 너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글로벌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부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대표님들은 어떠한 기업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 창업 초기부터 잘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매장을 창업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천연비누가 대중성이 있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매장 판매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지 좀 불안해서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데 워낙 업체가 많아서 선뜻 마음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통 채널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요, 유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것들은 셀링 포인트가 있는 제품에 매출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제품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고민하시는 천연 비누라는 것들이 어떤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셀링 포인트가 어떠한 타겟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비라든지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걸 창업하고 여기서 이제 좀 모자란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는 거는 약간 답을 반대로 정해놓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비누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인가, 그들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이 맞는가, 온라인 매장이 맞는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 이 비누가 좀 더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연령대에 누구에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면 본인의 어떤 비누를 정말 잘 만들고 본인의 비누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그런 소개서들을 가지고 여러 유통 채널을 만나면서 조언을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이 홈쇼핑에서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홈쇼핑 MD에게 자기의 제품과 셀링 포인트를 정리한 걸 가져다 주다 보면 이 제품은 홈쇼핑에 맞지 않아 라는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이라고 좀 많이 말하잖아요. 초기에 이제 프로토타입과 이런 소개서를 가지고 유통 채널들을 먼저 만나보시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조금씩 쉐이핑해 나가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유통산업은 시대적으로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통산업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유통업태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통업태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유통업태가 감당하고 있는 소비자의 영역이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님들의 아이템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 유통업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습을 위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이해도를 높여오는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을 시대별로 기억하지 마시고 내 아이템에 가장 적합한 유통업태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통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격 결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아마 유통산업에서 제일 유명한 가격 정책은 EDLP라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월마트가 제시했던 가격 정책인데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즉 날마다 내가 가장 싸게 팔고 있다라는 가격 정책일 것입니다. 이 EDLP는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인식이 되었고 월마트는 대형마트라는 새로운 유통업태를 아주 빠르게 포지셔닝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드 프라이스도 유명합니다. 오드라는 것은 단수나 홀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99달러로 끝난다든지 1달러 99센트로 끝난다든지 끝자리를 홀수로 끝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굉장히 싸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끝자리가
원이기 때문에 홀수로 끝나기는 좀 어려운데요. 가격에 굉장히 많은 홀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9,900원이라든지요, 19,900원, 14,900원 이런 홀수들을 이용해서 저가로 포지셔닝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고요. 우리 창업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원가 구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신 후에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경쟁 제품들이 어떠한 가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담은 철학이 담긴 가격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